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일본을 넘어서 이제 지역을 넘어서 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인도의 전통들, 불교, 힌두교, 그리고 아시아에서 배웠던 유교와 더불어 이제 또 다른 종교 중에 하나죠. 4대 종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슬람교로서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이기도 하고요. 자,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보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이슬람교의 성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랑 비슷한 종교입니다. 그 같은 계열에 있는 종교예요. 이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는 이제 우리가 로마와 그리고 페르시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당시 사산조 페르시아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 역시도 경제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유대교가 유입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사회적인 혼란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의 직업은 상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인을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크게 열병을 앓은 뒤에 이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게 그 계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 달린 사람이 있죠. 이게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랑도 좀 비슷해요. 이 기독교나 유대교와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이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무함마드가 깨닫고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는 유일신교인데요. 여기서 알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무함마드는 그냥 기독교와 보다 내가 사실은 좀 더 어떤 종교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유대교도 기독교도 아니고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교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정확히는 종교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약간 가르침을 내가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자 이렇게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이제 이슬람교가 창시된 뒤 자기의 고향이었던 메카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이슬람교 교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메카의 귀족들이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특히 이 무함마드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하곤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메카의 귀족들이 계속 탄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무함마드는 헤지라라고 해서 메디나로 피난을 하는 결정을 가게 됩니다. 메디나는 이제 메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요 시기 622년이고요. 연도로는 이 시기를 이슬람 원년으로 해서 이슬람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지금도 셉니다.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눠서 이제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슬람은 좀 다르다는 거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특징을 그러면 한번 좀 더 약간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비교를 하면서 알아볼 텐데요.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같은 신을 섬기는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죠. 자, 그런데 그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이슬람교의 경전은 우리가 쿠란이라고 하고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세 개의 성경이 있고 이 세 개의 그 핵심 성경들을 합쳐놓은 걸 타나크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시자로는 무함마드. 뭐 유대교는 사실 창시자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만 굳이 따지면 모세겠죠. 유대인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 모세겠죠. 그 다음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관점인데요.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는 오케이. 그거는 맞아. 메시아는 올 거야. 근데 아직 안 왔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메시아 같은 건 없다. 그리고 사실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원죄론이 좀 달라요. 이거는 선생님이 좀 더 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건 이슬람교는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교는 유대교나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더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들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래 이 기독교 하느님의 약간 이야기가 있는데 하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킨다. 너무 이제 대충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5가지의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이슬람교도다 라고 하는 약간 기독교의 주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외우는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해야 하고요. 매일 5회 메카를 방향을 향해서 이제 절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가볍게 그냥 절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특히 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라마단이라고 해서 하루에 1년에 한 달을 금식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금식이 아니고요. 약간 간헐적 단식이라서 해가 뜨기 전부터 이제 해가 뜨고 난 뒤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제 낮 시간 동안에만 금식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저녁이겠죠? 이 저녁에 음식을 먹는 그런 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슬람 교도라면 여기서 2.5%라고 하는데 자기 전 재산의 2.5%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기부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유가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여유가 있다면 성지순례를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합니다. 이 성지순례는 메카를 갔다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는 할랄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만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 수 있으면 이걸 먹어라 라고 하는 음식을 권하는 리스트가 있고요. 특히 돼지고기와 술의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금지라고는 하는데 또 반드시 금지는 아니긴 합니다. 어쨌건 자,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여성에 대해서 복장을 강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다른 서양의 국가들과는 달리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 지점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슬람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아봐야겠죠. 자, 이슬람의 역사는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무함마드는 이때 메디나로 피난한 뒤 메카를 탈환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어느 정도 통일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기독교랑은 다른 거예요. 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만들어진 그 당시부터 무함마드가 실제로 군사 지휘관이었고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슬람의 초기를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대부터 4대까지 이어지고요. 이 시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을 당하는데 이 알리는
무함마드의 딸, 무함마드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무함마드의 딸과 결혼한, 어떻게 보면 무함마드의 가장 정통 있는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살당하고, 사실은 무함마드를 맨 처음에 메카에서 탄압했다가 나중에 돌아선, 그러나 세력 자체는 이슬람 세력 내에서 가장 강했던 우마이야 가문이 이제 칼리프직을 빼앗고 이 칼리프를 세습하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 이슬람 이 교단 내부에서는 4대 칼리프 알리, 이 알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 계승자긴 하거든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아파라고 해가지고 이 우마이야 가문에 맞서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크게 두 종파가 있습니다. 시아파와 순니파가 있고요. 이 시아와 순니가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 약간 종교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천주교와 개신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게 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는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옮긴 뒤에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데요.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통해서 이 넓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슬람 제국을 시작했었던 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만을 우대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 정복당한 민족들의 반발을 샀고요. 그 이후 페르시아 계통의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킨 뒤 성립한 이 아바스 왕조의 경우에는 이 아바스 왕조 자체가 약간 페르시아계에 가까웠고 실제로 페르시아어를 썼거든요. 우리 오늘날 알고 있는 이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그 당시 이제 아라비아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구 자체는 더 많죠. 많이 이슬람 제국에 참여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고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민족이 모두 평등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특히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이 당시 실크로드 비단길을 두고 중국의 당나라랑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종이를 만드는 제지법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고 동서무역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었고 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약 20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요. 이 혼란기를 수습한 나라가 바로 이 셀주크 튀르크였습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이제 튀르크족이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슬람이라고 하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는요. 조금 이질적인 집단들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아바스 왕조를 만들었던 페르시아인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터키라고 알고 있죠. 이 튀르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인들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튀르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의 3대 세력인데요. 이런 식으로 3대 세력이 완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셀주크 튀르크는 튀르크족이 건국했는데 사실은 이 민족은 원래 이슬람교를 믿지 않다가 이슬람으로 편입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셀주크 튀르크는 이 당시 아바스 왕조랑 타협을 봐서 칼리프는 아바스 왕조가 해. 대신에 우리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술탄을 할게. 그럼 너희가 기독교의 교황처럼 있으면 우리가 어떤 서양 세계 왕처럼 이제 있을게 라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술탄이란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제국이 점차 확장되고 발전했던 것이죠. 그 밖에도 여러 왕조들이 있습니다. 먼저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나라였고요.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수도를 코르도바였고 이 코르도바에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요 후 우마이야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의 생존자가 이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킨 아바스 왕조랑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외에도 시아파 왕조로서 이집트를 점령한
파티마 왕조가 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이 당시 이슬람이 유입되면서 이제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술탄 왕조가 건설되기도 했고요.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이슬람이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슬람이 점차 퍼져나가는 거죠. 자, 이슬람의 문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핵심은 바로 이 이슬람 상인입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이제 동서무역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또 여러 지역에 있는 문화나 어떤 기술들을 이슬람 세계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화 교류를 주도했고요. 이들이 가지고 온 대표적인 문화로는 아라비아 숫자, 뭐 제지법, 혹은 나침반, 이런 화약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나침반과 화약기술, 제지법 같은 거는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 문명이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교역 방식으로는 이들은 주로 이렇게 낙타를 동원해서 비단길을 횡단하는 캐러밴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상 무역을 실시하였고요. 이게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상인이 한 4, 50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그런 교역이었습니다. 왜냐면 뭐 비단길은 사실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끼리 뭉쳐 다닌 거죠. 해로로서는 다우선이라고 해서 그 당시 역풍에서도 나갈 수 있는 삼각돛을 활용한 새로운 선박을 활용하였는데, 이 다우선은 이후에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갈 수 있는 신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슬람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아랍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쿠란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아랍어로 이슬람의 경전이 아랍어로 저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란은 신성한 어떤 경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금지되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랍어를 알아야 하는 그런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랍어가 일종의 만국 공통어가 되어서 활용되게 되었고요. 자, 학문적으로는 이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도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쿠란이 이 내용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게 긴 경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신학과 법학이 발달하고요. 이 성지순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이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리학도 발전하고, 라마단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라마단은 낮에 금식을 하는 거고 밤에 음식을 먹는 건데, 그러면 낮의 기준이 언제고 밤의 기준이 언제지? 낮은 정확히 몇 시간이 이어지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걸 질문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또 메카의 방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겠죠. 이 과정에서 천문학이 발달하고요. 그 밖에도 인도나 혹은 중국의 어떤 학문을 받아들여서 의학, 수학, 화학, 그리고 연금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문학으로는 우리가 천일야화라고도 부르는, 중국어로는 한자로는 천일야화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유명하고요. 건축으로는 이슬람교는 우상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보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상이나 약간 십자가나 혹은 뭐 조각상들을 막 놓잖아요. 그런 것도 놓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아라베스크라고 하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사용하게 되고요. 돔, 그리고 미너렛 같은, 이건 첨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탑이 있습니다. 요런 건축 양식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치과예요. 치과. 거울을 보고 의사가 약간 요 꼬챙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빨을 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배워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를 풀고 좀 더 심화 과정, 토론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